자, 우리 OTT 신작부터 오늘은 들어가 볼 거예요. 네네네네. 아소카 소개해드리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소카. 네, 디즈땡 플러스에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지금 에피소드 이제 4개 공개됐고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가족용이네. 네, 그렇죠. 가족용이긴 하지만 예.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보기보단 네, 스타워즈 이제 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소카 같은 경우는 스타워즈 클론 전쟁이라고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 먼저 첫 선을 보였는데요. 이 만달로리안 시즌 2의 5번째 에피소드에 이 극 중에 이제 만도가 제다이의 일원이었던 아소카를 찾아가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아소카 일본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죠. 소카. 잠깐만요. 아소카 타노. 그렇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재밌지? 그럴 줄 알았어. 네. 이런 거 내가 먼저 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아소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 이후에 그럼 아소카를 가지고 단독 시리즈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네, 시리즈로 이제 나오게 됐죠. 예. 어찌됐든 그 갑자기 네. 의미 없는 혹은 유래 없는 네. 이상한 캐릭터가 갑툭 튀한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캐논 설정 캐릭터예요. 맞아요. 이거 캐논이라고 그러면은 스타워즈 캐논이라고 하면은 정식 공식 설정. 네네네. 그러니까 이 조지 루카스 필름과 네네네. 디즈니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렇죠. 이 공식 설정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고. 맞아요. 스타워즈 팬들끼리. 네. 그렇지 않은 건 이제 다 외전으로 치는데 아소카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이제 이 정식 그렇죠. 이야기, 정식 캐릭터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맞아요. 이 친구 되게 이야기 재밌어요. 네. 이 친구 얘기 되게 재밌어요. 네. 네. 그렇죠. 사연이 기대를 하고 있죠. 있는데 아직 못 맞아요.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이 스승과 제자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지금 의미심장한 게 OTT 이번에 올라온 거. OTT의 1화 이제 에피소드 제목이 스승과 제자인데 아소카도 제다이 기사의 일원이었는데 스승이 누구였냐? 다스 베이더. 네, 아나킨 스카이워커 했는데 그 변해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정의롭다가 이제 다크포스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다이 기사의 일원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거기서 나온 상태인데 요거 잠깐 저 수정 좀 해드리면은 네네네. 그 아나킨 스카이워커 그러니까 이게 제다이들이 보통 그 다 도제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죠. 스승이 있고 제자가 같이 따라다니고 파다완이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오비안의 제자가 아나킨 스카이워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스 베이더였는데 당연히 이제 나이가 먹고 아나킨 스카이워커도 우리 아소카 그렇죠. 파다완으로 받아들였는데 중간에 무슨 제다이 사원 쪽에서 큰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아소카가 누명을 써요. 그래서 근데 아소카는 제다이는 전부 하나고 서로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원로들이 늘 원로들이 문제죠. 요다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오해하고 나중에 그 무고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소카한테 제대로 사과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크게 실망하고 떠나요. 나 제다이 안 해 하고 떠나버리고 아나킨이 끝까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거든요. 아나킨이 그때부터 다크포스가 이 제다이 평의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신뢰가 이제 저 나이 먹은 꼰대들 진짜 왜 이래? 하다가 이제 우리가 영화로 알고 있는 그런 흑화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군요. 아소카가 그래서 스타워즈 이야기에서 좀 특이한 게 보통 제다이 하다가 사표 내잖아요. 그러면 다 이 다크 사이드예요. 다 다스 땡땡땡이 되는데 아소카만 혼자 제다이를 하다가 사표를 던졌는데 착한 편이에요. 근데 또 이 에피소드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아소카에게 또 파다완 그러니까 제자가 있었어요. 사빈 렌이라고. 근데 그 둘 사이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다이의 일원으로 이렇게 파다완을 지금 키우고 있었는데 그 사빈 렌이라는 인물이 자꾸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복수심 때문에 굉장히 그 훈련에도 매진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둘 사이가 안 좋아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면서 사연이 드러나요. 나올 때 같이 나왔거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소카 드라마의 큰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스론 대제독을 찾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 스론 대제독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지만 아소카는 얘는 살아 있어. 라고 얘를 빨리 찾아서 이 스론 대제독 밑에서 또 이 잔당들 있잖아요. 제국의 잔당들이 힘을 합칠까 봐 그가 숨어 있는 곳에
비밀이 담겨 있는 지도를 손에 넣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풀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해서 사빈렌 제자를 찾아가는 거죠. 야, 이거 근데 모르시는 분들 설명 듣고 너무 좀 헤매시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충,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정확한 부분만 알려주세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지도에 있는 비밀을 찾아서 아소카가 스론 대제독과 대결을 벌인다라는 게 이제 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 오리지널 4, 5, 6 끝나고 지금 제국 해체된 상태인가요? 그렇죠. 시점이? 맞아요. 오케이. 그 신공화국이 지금 이제 발현한 그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나 네 아빠야 지나고 나서 맞아요. 황제랑 싸우다가 그쵸. 하고 황제 이제 당시로서 죽은 거지. 맞아요. 죽고 평화가 찾아온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시절이구나. 네, 이게 이제 스타워즈 그 정식적인 영화가 있었고 4, 5, 6. 네, 4, 5, 6도 있고 1, 2, 3도 있고 7, 8, 9도 있고 그리고 나서 7, 8, 이제 네. 드라마도 나오고 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있고 게임 쪽에서도 요즘 워낙 잘 나가고 있고 스타워즈 쪽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드라마 만달로리안이 그쵸. 너무 잘 뽑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 많이 기억을 하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만달로리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타워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하고 좋아할 수 있었던 게 어찌됐든 어른이 유사 부자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렇죠. 아이를 구하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아소카의 매력은 뭡니까? 아소카의 매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워즈 모르는 사람한테 일단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관계는 또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공개된 것으로 봐서는 그런 스승과 제자 사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로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스타워즈가 지금 너무 드라마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시기상으로 좀 사람들이 혼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만달로리안 말씀하셨으니까 스타워즈 그 만달로리안 사가 시즌 2의 5번째 에피소드 이제 아소카가 출연을 해가지고 반갑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만도와 또 그로구 만나는데 원래 이 만달로리안인 만도가 그로구를 데리고 다니긴 했지만 이름이 뭔지 얘가 사연이 뭔지를 잘 몰랐잖아요. 그걸 알려준 게 이름이 그로구다라고 알려준 게 바로 이 아소카이기도 했고 그 시점에서도 스론 대제독을 지금 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달로리안과 시기상으로는 겹치는 게 또 아소카이기도 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소속이야 인양반은. 아소카는 무소속인데 무소속인데 어찌됐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국이 멸망했는데 제국이 부활할 것 같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지금 맞아요. 쫓고 있는 잘 정리해 주셨네요. 와중입니다. 다스베이더랑 아소카랑 서로 그 애증 관계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는 거 되게 재밌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엔 지금 그 초반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해상신 같은 거 있나? 뭐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등장한다는 그 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고 로사리오 도슨이 아소카를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좀 모으고 있기도 어울리더라고요. 하죠. 그렇죠. 아까 아소카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이제 다 나오면 보려고 아껴두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시점에서는 2편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아까 4편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아니요. 이제 매주 한 편씩 이제 공개가 되니까 지금은 3회까지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정말 저는 좀 부러운 게 모두 공개가 되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죠. 사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이런 이야기일수록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끝나고 나면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될까 바로 보고 싶은데 아쉬운 게 좀 있죠. 요즘 가끔씩 뭔가 힐링하고 싶을 때 만달로리안 이 시즌 마지막 회를 봐요. 너무 좋아하죠. 특히 마지막 회까지 다 볼 시간 없으면은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그렇군요. 그 마지막 시퀀스만 봐요. 루크 스카이워커 나오는. 그러면은 힐링이 돼. 마음이 깨끗해져. 좋네요. 참. 그만큼 성공적인 시리즈로 아소카도 기록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뒤이어서 극장 개봉작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8월 30일 개봉했고 12세 관람가인 추마부키 사토시와 안도 사쿠라의 팬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입니다.
한 남자. 야, 추마부키 사토시 진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름 듣네. 그렇죠. 근데 추마부키 사토시가 이번에 한 남자 이제 기자 시사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국내 내한을 했거든요. 지난해에요.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이 또 한 남자였어요. 폐막작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일본 영화 쪽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그런 지금 생각이 있는 게 일본 영화가 뭐 80년대라든지 90년대 초반에 그런 에너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침체돼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다들 이제는 다 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젊은 감독들 군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좀 돋보이는 계속해서 그 독립 영화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서 가지고 일본 영화계를 좀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 한 남자를 만든 이시카와 케이 감독도 좀 그런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것도 일본에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감독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또 폐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는 막 정말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일본의 황금기 이제 이 영화 어떤 그 부흥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확 꺼지고 꽤 오랜 기간 암흑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그냥 그 되도 않는 애니메이션 영화화 이것만 하다가 요즘 그 젊은 세대 중에서 특히 전 OTT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렇군요. 좋은 작품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 처음 듣는 감독이야. 그렇구나.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작품들에 아쿠쇼 쇼지 같은 이게 비중 있는 배우들이 한 명 꼭 있고 그 또 이제 그 젊은 배우들을 이게 그 주인공은 이제 이분들이 포진돼 있고 그 갑자기 이 중간 허리 없이 또 그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OTT 쪽에서 좋은 일본 영화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국내에요. 일본 영화가 들어와서 극장에서 개봉을 하더라도 예전만큼 그러니까 고레에다 히로카즈, 하마구치 류스케 그 정도 아니면 일본 영화 개봉하면 관객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OTT 쪽으로 아마 좋은 영화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이란 그 이유와 상관없이 배우들도 좋고 작년에요. 일본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있잖아요. 거기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그리고 출연했던 배우들 상 해가지고 8개 부분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최고의 일본 영화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인 거죠. 그렇구만요. 간단하게 내용 좀 알려주세요. 안도 사쿠라가 리에라는 인물을 연기를 했는데요. 원래 결혼을 해가지고 2아이가 있었는데 막내 아이를 병으로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여기 다이스케라는 인물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이스케라는 인물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렸거든요. 근데 그 다이스케라는 그 새로 결혼한 남편이 사고로 또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다이스케의 형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다이스케의 사진을 보고는 이거 내 동생이 아닌데? 라고 해요. 그렇다면 안도 사쿠라가 연기한 리에는 누구와 그렇다면 살았던 걸까?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공포영화인 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이혼 한 번 한 전력이 있는데 그때 도와준 변호사가 있는데 츠마부키 사토시가 연기를 했거든요. 키도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에게 이제 그렇다면 이 지금 자신의 현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 다이스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인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룬 게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렇구만요.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구나. 미스터리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스토리만 얘기하면 예전에 이제 변영주 감독이 화차 만들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빚을 져가지고 정체를 숨겨가면서 계속해서 소비 활동을 하는 그런 인물을 다룬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도 미야비 미유키의 그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설정은 좀 비슷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이 한 남자 같은 경우는 미스터리한 그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도 과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 있잖아요. 이름도 바꿔가고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이고 나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화차하고는 좀 다른 그런 전개를 보여주는 거죠. 진지한 질문이구만. 그래서 분인주의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분인주의? 그러니까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생기는 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걸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룬 게 또 이번에 한 남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만요. 그래서 추마부키 사토시가 연기한 그 키도라는 인물이요. 그 중에서 또 제일 교포 3세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설정들이 이 영화에는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츠마부키 사토시 한때 이제 정말 가장 각광받는 배우 중에 하나였고, 아, 그렇죠. 중간에 조금 네. 부침이 좀 있었는데, 네네네. 중간중간 이제 미스테리한 영화들 좋은 작품들 몇 개 나왔었고, 네네네. 최근에는 그제 온다라는 작품에서 네, 너무 살풀이하는 듯한 느낌의 영화였죠. 너무 훌륭했어. 네네네. 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그 배우로서의 폼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 그렇죠. 이 좋은 작품을 잘 찾아간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온다 참 좋았어요. 그래서 원작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네네네. 그것이 온다.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가장 최신작이 한 남자다. 그렇죠. 이게 이 작품도 그러면은 혹시 원작이 있어요. 있나요? 네, 히라노 게이치의 이제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한 남자를 이야기하면서 초반에 일본 영화가 요즘에 그렇게 썩 좋은 작품이 많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초한 부분이 있지,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흥행이 좀 검증된 작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TV를 통해서 뭐 드라마가 성공을 한다든지, 그렇죠. 코믹스로 성공한 작품들이 많다든지, 그런 작품들을 너무 안전하게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성공적인 작품이 없었는데, 이 작품은 이제 히라노 게이치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긴 한데요. 소설은 좀 다른 느낌으로 감독이 이시카와게 감독이 지금 개입을 해가지고 각색을 한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낼 수 있는 이제 색깔의 작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좋은 원작이 있으면은 또 그 고맙게도 그런 좋은 원작의 시장이 자기 자국에 있으면은 그걸 이제 갖다 쓰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장점이고 이득인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맞아요. 너무 이게 안일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오랫동안 써와서 야, 저럴 거면 저 원작 그냥 우리 주지 라는 생각도 나게 날 정도로 그랬는데, 뭐 요즘에는 또 이제 다른 움직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남자를 만들면서 이시카와 케이 감독이 또 하나 있었던 게, 이제 캐스팅으로 추마부키 사토시를 했잖아요. 캐스팅 계약을 맺기 전부터 원래 좋아했나? 원래 이제 그 이시카와 케이 감독의 이 장편 데뷔작이 우행록이라는 작품인데요. 거기서 이미 추마부키 사토시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남자의 캐스팅을 확정하기 전부터 이미 추마부키 사토시와 한 남자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테니까 이야기를 많이 나눈 거죠. 근데 일본의 그런 그 배우 시스템 같은 경우 계약이 안 되거나 미리 이야기를 나누기는 굉장히 힘든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시카와 케이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추마부키 사토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에 좋은 영화라는 거는 그 계획에 맞춰서 가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작품에 대해서 출연하는 뭐 배우라든지 스태프들과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또 이번에 이제 한 남자로 좀 확인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영화를 만든다는 것, 맞아요.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도 좀 새삼 떠오르고 있다. 맞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추마부키 사토시 한국에서도 인기 많은데, 그렇죠. 혹시 뭐 개봉 앞두고 뭐 온다거나 그런 일은? 그래서 기자회견 그 기자 시사회 때 이제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언론에서 찾아왔고, 또 하정우 배우가 굉장히 친하대요. 그래서 하정우 배우와는 계속해서 연락을 지내고 있고, 한일합작 영화 보트에도 함께 출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런 우정을 나누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이제 다른 질문을 한 거예요. 하정우 배우 말고 함께하고 싶은 배우는 없냐. 근데 수리남이라는 작품을 봤대요. 윤정빈 감독의 이제 드라마 있잖아요. 보면서 황정민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황정민하고 한번 찍고 싶고, 그리고 추마부키 사토시 되게 모르는 척하면서 다 A급만 찍네. 그리고 추마부키 사토시에 대해서 목표를 물어봤는데, 추마부키 사토시한테 일본 영화 말고 좀 출연하고 싶은 목표가 없냐, 일본 영화에 영화 대해서. 말고. 그러니까 추마부키 사토시가 자신은 항상 해외에서 좀 출연하고 싶다. 특히 한국 영화에도 출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동하는 배우 중에 해외에서 출연하고 싶어하는 배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영화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시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배우들에게는 그런 다양한 어떤 국적을 가진 영화나 작품에서 활동하고 싶은 그런 좀 의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목소리에 힘을 줘서 한국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워낙에 또 추마부키 사토시는 한국에 인기도 많고 그 어떤 분들에 따라서 좋아하는 작품도 다르잖아요. 예.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추마부키 사토시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게 워터보이즈. 예, 라는 작품 오랜만에 듣는다. 그렇죠. 예. 이제는 진짜 오래된 영화네요. 맞아요. 2001년에 나오고 국내에는 2002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로 뭐 추마부키 사토시는 너무나 사랑받는 그런 배우가 됐죠. 이때 완전히 그냥 전부 이누도 이신 판. 아, 네, 그렇죠. 아주 그냥 맞아요. 집 길에 엽서고 뭐고 뭐 포스터고 뭐고 다 그냥 이거. 네네네. 아이고. 그래서 뭐 국내 리메이크 되기도 하고 예. 애니메이션으로 또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랬던 뭐 전설 같은 영화인 거죠. 네네네. 전설이 됐어. 네. 워낙에 주제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그렇게 오래됐구나. 네네네.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뭐 추마부키 사토시 연기도 굉장히 좋은데요. 안도 사쿠라 같은 연기도 굉장히 뛰어나요. 예, 리에라는 인물을 연기를 했는데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에서 그렇지. 마지막에 그러니까 가족끼리 잘 지내다가 헤어지게 됐을 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얼굴 클로즈업 됐을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예, 예. 네, 이번 영화에서도 사실 굉장히 힘든 운명을 가진 인물을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안도 사쿠라 같은 경우도 추마부키 사토시 못지않게 이번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배우들의 얼굴에 그들의 연기에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쵸. 그런 작품이다. 네. 요즘 그렇게 그 연기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일본 영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안도 사쿠라가 처음에 주목받았던 게 시벤의 사랑이라고 그 작품 역시도 진짜 네. 제 개인적으로 지난 10년간 봤던 일본 영화 중에 최고. 아, 네네네. 으뜸. 네네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렇죠. 예. 근데 그 작품 역시도 메이저 작품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본 영화의 지금 새로운 흐름이라는 거는 이게 작은 영화라든지 이시카와 케이 감독처럼 자기 색깔이 있는 감독의 작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영화 그동안 일본 영화에 대해서 좀 실망하셨거나 극장에서 보기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한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감상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시벤의 사랑 보셨어요? 네. 시벤의 사랑 봤죠. 시벤의 사랑보다 재밌어요? 한 남자? 아, 네. 비슷합니다. 야, 비슷하다고. 네. 그리고 권투 장면도 있고요. 비슷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주 다른 쪽에서 완성도들이 있는 작품들이에요. 시벤의 사람만큼 뛰어나면 제가 극장 가서 10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니기만 해.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추마부키 사토시도 오랜만에 볼 수 있겠고, 그렇죠. 네. 여러모로 반가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영화 한 남자 그리고 드라마 아소카 네. 두 작품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허신의 시네마 허나몽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